예, 12, 예, 알겠습니다. 12번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이론에서 할 때하고 조금 이제 이건 다르고 이제 어떤 천체와 관련된 거니까 또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12번 이제 매달린 뭐라고요? 12번이 매달린 사람이죠. 네, 필기도가 없으니까 이제 아, 줘버렸네. 필기도가 없다고요? 필기도가 아, 여기 있어요. 김진이었어. 아무것도 못하겠네. 매달린. 점도 같이 보냐고요? 한번 차려서. 자, 이 매달린 사람이 이제 이게 행드맨이죠.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이 매달린 사람은 해왕성의 행성을 따지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으로 볼 때 이게 해왕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매달려 있다는 건 기억나십니까? 이 독창적인 사고가 있고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리는 사람 말하는 그렇죠. 매달린 사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제 이론 공부할 때는 자세히는 안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실전에서 배울 때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제가 이걸 다 필기는 못하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나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라도 너는 나와 달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잘 들어보는 사람. 이게 매달린 사람이다. 그렇죠? 경청을 잘하네요. 그렇죠. 경청을 잘하는 거죠.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경청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기존의 원칙이 있잖아요. 맨날 관습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기존 원칙이 있는데 그런 기존의 원칙을 뒤집어서 생각해요. 역발상. 그렇죠. 역발상. 아, 이제 뭐 도사 되셨네. 뭐 잘하나. 네, 이제 뭐 하셔야 되는데. 뭐. 예, 역발상 아주 이야. 그래서 역발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또 하나는 일을 할 때 처리를 할 때 제대로 처리.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똑부러지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을 제대로 정돈하고. 제대로가 어이 아니에요. 어이죠, 어이 제대로 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는 이거는 이런 건 없죠. 어이 제대로.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카드에 있는 사람은 어떤 또 이제 약간 뭐가 있냐면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한 동정,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또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뭡니까? 명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지금 누워 있고 여기 빛이 나잖아요. 이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냐면 생일수가 12번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생일수가 12번인 사람은 명상을 하면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생일수가 다른 번일 수 이제 그렇겠지만 특히 12번인 사람은 이 명상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명상. 자, 그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이제 존재 공식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존재 공식이 중요한데 존재 공식은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이 가까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제 존재 공식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혼의 자 쓰세요. 풍요를 위해 개인적인 안락을 잠시 중지할 것이다. 나는 영혼의 풍요를 위해 내 개인적인 안락을 잠시 중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약간은 그 선승처럼, 그렇죠? 선승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어떤 그 관련된 어떤 일들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안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중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건 해양성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잖아요. 맞죠? 목토 천해명. 그러니까 그 태양으로 볼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별일수록 빨리 돌 거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좀 늦게 돌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토성이 지연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연. 그러니까 이 해양성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다시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달린 사람이 1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는
이걸 다 하진 않고요. 그 마이너 타로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카드에 마이너도 있긴 한데 그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제가 21번 3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트 카드는 좀 해야 돼요. 코트 카드는 좀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 카드 그 1, 2, 3, 4 이런 건 빼고 요거하고 코트 카드를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상담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죽음 정갈자. 이게 죽음이죠, 데스. 이 데스와 관련된 죽음이 데스인데 이게 전갈자리예요. 별자리로 말하면 전갈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전갈자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 어려움, 또 아픔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움이라든가 아픔이 있는 카드 13번 카드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론에서 방아착이다 이런 거 방아착.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 좀 한자 쓰는 게 좋겠죠. 어디 기억해? 아니 이제 머리가 좋으신 건지 복습을 많이 하신 건지 뭐 잘하시네. 방아착 맞아요. 내 집착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죠. 방아착이다. 그래서 이 카드는 기존의 형태가 있는데 약간 틀어박힌다는 뜻이 있어요. 이 방아착이 그러니까 방아착을 하라는 거거든요. 약간은 이 카드는 틀어박힘 이런 어떤 그 중심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틀어박혀 있으니까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습관과 한계 이런 걸 제거해야 돼. 이 카드는 제한적인 습관과 한계를 제거해야 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있는 어떤 제한적인 습관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기존의 습관을 힘들지만 뿌리 뽑아야 돼. 수면이 올라오게. 네, 그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게 기존의 습관을 힘들지만 뿌리 뽑고. 자,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습관을 힘들지만 뿌리 뽑는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이것도 뭐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냥 그것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요 핵심적인 거. 이것만 알려도 돼요. 자, 이제 존재 공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강의를 해드리면 1번부터 이제 22번까지 이제 0번부터 21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카드를 딱 보면 이게 존재 공식이 뭔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카드 13번의 존재 공식은 뭐냐 이렇게 풀게 하세요. 이거는 내 성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변화를 시도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한다.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내 성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의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내 성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변화를 시도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 되셨나요? 변화를 시도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 그렇죠. 이 카드가 이제 바로 13번 카드.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 이게 13번 데스 카드다. 자, 어렵지 않죠? 그 정도는 데스 카드 그런 거다. 자, 14번에 이제 절제 카드죠. 템퍼런스. 자, 이 절제 카드는 이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내. 우리가 영어로는 인듀어런스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 카드는 인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수자리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수자리는 이렇게 써 이제 그 별자리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같은 생긴 이게 사수자리인데 이 사수자리는 목성이죠. 목성.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교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수자리는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리나 원칙을 되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사주 명리학으로 따지면 뭐예요? 금이에요. 금. 사주 명리학에 저는 이제 금 성향이 강해가지고 뭐 어디 에서 몇 시까지 와라 딱 그러잖아요. 그럼 한 5분 전에 딱 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수 자리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절제인 사람은 그런 걸 잘하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 카드는 목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여기 목성이잖아요. 목성이 그런 교황 같은 그런 교황이라는 게 아니고 교황 같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황 같은 원리 원칙을 따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절제 카드는 어떤 이제 그 특징이 있냐면 이거 좀 써놓으세요.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한 뒤 좀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내요.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절제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죠. 저렇게 생각해보겠죠. 그래서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한 뒤 좀 더 나은 방식을 찾는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절제 카드가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 카드는 뭡니까? 그 조율을 잘해요. 조율.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질 융합하기. 서로 반대되는 융합을 이게 서로 반대되는 형식을 성질을 잘 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막 이야기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머리만 아프고요. 핵심만 알면 돼요.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존재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재 공식. 자, 그러면 14번의 존재 공식은 뭐냐면 나는 자 쓰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건강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건강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되셨죠? 잘 활용해서 뭐다? 건강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14번이에요. 됐죠? 15번 악마. 네.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공부라는 게 그렇다니까. 이게 그냥 기초적인 걸 또 공부할 때하고 느낌 다르실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그냥 그렇죠? 그냥 기초 공부할 때하고는 좀 더 수준이 높아요. 네블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가 이제 뭔지는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 악마 카드 이제 염소 자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염소 자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악마 카드를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염소 자리하고 염소의 모양이 있어요. 염소의 모양. 네, 그렇죠. 그 카드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 염소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점성학적으로 이게 볼 때 상당히 뭐랄까요? 그렇죠. 고집도 있고 자기의 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에는 고집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면 대기하라 하잖아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 자리 15번 카드가 뭐 이제 직업상으로 나이트클럽 이런 것도 15번이 들어가요. 악마가. 이 악마를 가진 직업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거 좀 불법으로 하는 거 있죠. 하여튼 그런 쪽이 직업인 경우가 또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카드 악마 카드는 표면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해서 오류를 범해요. 자, 쓰세요. 표면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함으로써 오류를 범함. 표면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함으로써 오류를 범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만 가지고 자, 그렇게 필기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악마 카드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카드의 문제는 지나친 자만이에요. 이 악마 카드의 단점. 지나친 자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자신의 야망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이나 이득이 있겠죠. 자, 아까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거 그렇죠. 수단과 바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해. 네, 수단과 방법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 학문적으로는 야망과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막 조종해. 너 이거 해 이렇게 막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악마 자리를 보면 약간 성적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남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또 게 있냐면
이 누군가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당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카드의 의미 자체가 누군가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당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을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존재 공식은 뭐냐? 어둠과 혼란 속에서 나는 한계점을 넘어설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시요. 어둠과 혼란 속에서 나는 한계점을 넘어설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이 카드 악마 자리, 그러니까 악마 염수 자리죠. 그런 그 카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잘못하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근데 15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리 원칙을 이 목성의 스타일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목성은 원리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원리 원칙 불법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법이 절촉돼서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탑. 자, 탑이 이제 타워잖아요. 이건 뭐냐? 화성이 화성. 불벽이. 거기 보면 떨어질 때 막 불이 막 나서 떨어지잖아요. 탑 카드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카드를 보시면서 보세요. 카드 갖고 오셨죠? 볼 줄 몰라서 못 아니 뭘지 아니 거기 16번 카드가 있잖아요. 16번 카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아니 지금 실전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냐면 이 가족에서? 예, 거기서 16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16번 탑 보면 그 교황하고 왕이 같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예, 거기 예. 순서도 안 되는 거 아니 여기 저기 선생님이 엄청 잘 정리해 보셨잖아요. 그거 이거 언니 여기 아니 이거 예 그거 그거 여기가 그거 16번이 됐어. 예, 16번. 16번. 친구 아까 썼어 내 거. 여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16번을 했잖아요. 자 16번은 자 16번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16번. 네, 16번 이제 설명할 거예요.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 이게 16번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기치 못했던 변화 또는 충격, 혼란. 예기치 못했던 변화 또는 충격 또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16번 좋은 게 없어요. 또는 분노와 좌절. 예기치 못한 변화 또는 충격. 그 다음에 콤마 혼란. 충격, 콤마 혼란. 됐죠? 네. 또는 산산조각 난 느낌. 이건 다 안 좋아요. 좋은 게 없어요. 산산조각 난 느낌.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 뭐 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을 했는데 저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가 제 친구들도 좀 언제 여행가 상담을 해주니까 너 무슨 좀 안 좋은 일 상당히 큰 일 있냐고 하니까 막 눈물을 막 글썽이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건물을 이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좀 속아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나중에 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탑 카드가 나오면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딱 나올 때. 그래서 이 탑 카드의 존재 공식은 써놓으세요. 존재 공식. 나는 기존의 나를 벗어날 때마다 자, 쓰세요. 오랜 습관과 구조에 대한 무지와 한계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킨다. 다시요. 나는 기존의 나를 벗어날 때마다 오랜 습관과 구조에 대한 무지와 한계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킨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탑 카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카드 이런 게 있어. 이런 카드 뭐 15번 성향일 수도 있고 상황이 이렇다 이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예전에 제가 TV 보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지금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외식업의 대가로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실패하신 거 기억나세요? 실패를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만 이렇게 빚도 막 상당히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야 진짜 좀뭐 마음 약한 사람은 수면제 먹고 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막 몇십억 빚 있어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홍콩에 가가지고 막 여러 음식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들고 먹고 막 그랬대요. 상당히 몇 달 동안. 그래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정말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안 만나본 사람도 만나볼 거. 여러 사람을 그리고 만나서 이제 어떤 뭔가를 이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라고 혹시 아세요? 그 켈리 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인데 빚을 한 10억을 줬어요. 막 사업을 하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왔는데 왜 못 나가냐면 커피값이 없는 거예요. 파리에 이제 왔는데 커피값 그래서 커피값 누가 낼까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재산이 막 10조 뭐 이래요. 10조. 그래갖고 막 1년 동안 막 요트도 타고 어차피 이제 직원들한테 일하라고 합니까? 완전히 세상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됐겠어요? 그 과정을 뭐 그런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되셨죠? 자, 이제 몇 번? 17번. 제가 1교시 때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상담하려면 일단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인풋이 많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알아가지고는 뭐 설명이 안 돼. 강의도 마찬가지. 내가 한 열을 알고 있어야 한 2개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2개 딱 알고 있어. 2개 알고 있어. 2개 알고 있어갖고 2개 딱 던지면 미천 이제 뽀록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7번 이제 별이죠. 별. 스타죠, 스타. 이 별은 이제 물병자리입니다. 이 천문학 점성학이요. 물병자리. 이 물병자리라고 하는 그 뭡니까? 출판사도 있어요. 실제로. 출판사 제목 중에 물병자리라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별 물병자리 이거는 이제 뭐냐? 이 지칠 줄 모르는 영감. 이 카드는 영감이랑 영적인 감흥을 말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지칠 줄 모르는 영감,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물병자리는 또 뭐냐? 그 영적인 그러니까 막 튀는 영적인 재능도 있어요. 영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있으면 뭐가 이제 또 중요하냐면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스타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카드가 있는 별 카드가 있는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뭔가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 시선에 집중이라고 이제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카드는 우리가 이제 막 이게 관종이란 말도 쓰죠. 관종. 내가 막 뭐 올리고 뭐 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하지 마. 그렇죠. 유튜브를 하거나 이러면 뭐 제 와이프도 무슨 그 카스에 사진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아예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뭐 사람마다 달라. 하여튼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다 관종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이 별 카드입니다. 이 스타가 되려면 스타가 관종 아니에요, 일종의? 나는 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래야지 뜨는 거지. 나는 알려지지 않고 뜰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 대중에게 알려진다. 자,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17번.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은 써놓으세요. 나의 자아는 별처럼 빛나며 나의 행동을 안내해주며 나를 새롭게 해주며
나를 새롭게 해주며 정화시켜준다. 정화시켜준다. 정화가 뭔지 알죠? 이게 순서. 나의 자아는 별처럼 빛나며. 알겠죠? 별이니까 행동을 안내해 주겠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대 같은 거 보면 배들이 가게 행동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겠죠. 별. 또 정화시켜줘. 이거 무슨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보면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뭐 이러잖아요. 별에다가 이제 막 정화시켜 뭐 소학교 때 만난 뭐 누구의 이름과 뭐 그러잖아요. 해 경옥의 이름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별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 정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18번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럴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네. 야, 너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이시네. 그거 하시는 거. 아, 부럽습니다. 전 또 그런 능력이 없어. 사람마다 다 이 능력이 달라가지고. 손 잡고 사기 한번 쳐야죠. 뭐야? 자, 그래서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저는 사기 치는 거. 남이 잘 치기 때.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지. 자, 그래서 사기침 잡아가시려고. 자, 그래서 하여튼 달은 물고기 자리인데 자기 기만, 환상, 당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은 약간 이제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달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주로 여자의 마음,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의미해요. 이것도 상당히 여자의 마음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좀 여자의 마음이 약간은 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제 이 카드는 자기 기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감정과 기분이 휩싸여.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정하죠. 감정과 기분이. 근데 실제로 이걸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를 보면 통계적으로 10명이다 만약에 그러면 거의 한 여자들이 7, 8명이래요. 이런 남자가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모르겠어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아는 와이프의 친구의 딸이죠. 뭐 이제 하여튼 그 정도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집도 잘 살고 남자 살고 뭐 이러는데 우울증에 걸렸다니까요. 진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래갖고 하여튼 부잣집에서 그런 데로 사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걸리는구나 우울증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튼 네. 근데 그 아들은 또 되게 씩씩해. 딸은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우울증에 왜냐면 이제 이 달의 마음하고 여성이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다. 여기가 그래서 감정과 기분이 휩싸인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약간 잠재 의식 속의 두려움과 맞선다는 뜻. 잠재 의식 속에 두려움과 맞선다. 이 달이라는 것은 잠재 의식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렇죠. 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또 뜻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 카드의 존재 공식은요. 써보세요. 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다. 쓰세요. 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다. 또 나는 내 안에 미지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나를 알아갈 것이다. 나는 내 안에 미지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나를 알아갈 것이다. 그렇게 빌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거 한참 미지 있잖아요. 미지의 영역. 나를 알아간다고? 그렇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나를 알아갈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미지의 세계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미지란 말 쓰잖아요. 이 달 카드는 이제 여기는 없는데 어떤 게 또 문제가 있냐? 내가 생일수에 달 카드가 있다면 어떠냐? 제가 이거 분명히 수업을 기초에서 설명하셨는데 오해 사는 일을 안 만들 거. 내가 달 카드가 있으면 써놓으세요. 오해 사는 일을 안 만들 거. 이게 중요해. 무슨 말 이해가죠? 왜냐면 왜 그러냐? 다른 기억나시는 게 뭐 그렇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카드가 만약에 생일수가 18번인 사람은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오해 사는 일, 구설수 이런 걸 안 만드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18번입니다. 이제 19, 20 오늘 1교시는 21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주어 되겠죠? 19, 20. 조금 더 수준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을 볼게요. 태양. 이 태양은 말 그대로 카드도 태양 카드예요. 점성학 보면 태양 있잖아요. 태양 카드인데 이 태양은 어떤 거냐? 밝잖아.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태양, 여자는 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양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써놓으세요. 이전에 명확하지 않거나 숨겨져 있던 일이 모두 드러나. 이전에 명확하지 않거나 숨겨져 있던 일이 모두 드러나. 태양이 비춰봐요. 다 드러나지. 그게 태양이에요. 자, 이전에 됐죠?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카드 태양은 그러니까 성공, 행운, 좋은 게 많아요. 참 이것도 남녀 불평등 같아. 달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봤죠? 달이 좋은 거 별로 없죠? 태양은 좋아요, 되게. 일단 밝아 보이죠. 네, 밝으니까. 그래서 성공, 행운 뭐 이런 좋은 말이 다 있어요, 태양에. 그다음에 우승도 있어요. 행운도 있고 우승. 뭐 이거 상을 타는 거. 우승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카드는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장애물을 극복한다. 자, 극복해서 우승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강렬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사주라든가 이런 거 공부해보자는 건 되게 남성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강렬한 뭐라고 그랬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강렬한 기쁨과 행복. 강렬한 기쁨과 행복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기쁨과 행복.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들 자자가 막 세 개 이런 건 없잖아요. 한자에 아들 자자 세 개 이런 거 없죠. 근데 이 여자 여자가 이렇게 세 개를 써봐요. 이 간살 간자가 돼요. 그렇죠? 이게 한자가 되게 남성 중심적인 언어예요. 이 한자 공부하다 보면.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옛날에 만들어진 거. 하여튼 그래서 이 태양 카드의 존재 공식은 뭐냐? 나는 명확성과 열정으로 따뜻함과 빛을 만든다. 이게 존재 공식. 나는 명확성과 열정으로 따뜻함과 빛을 만든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카드를 뭐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태양 카드가 딱 나왔어. 이 사람이 이제 카드에 태양 카드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태양 카드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태양 카드가 나오면 태양 카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면 내가 이 상담을 할 때 뭐 약간은 이제 이걸 좀 누구려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또 해줘야 돼요.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드러난다고 그랬죠. 태양 카드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태양이 내비치고 있어 보세요. 다 드러나지. 근데 달이 비칠 때는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달이 비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옷을 우리가 뭐 빨간 참새, 뭐 노랑 참새, 연두색 참새가 밤에 모여봐. 그 검은색이잖아요. 밤에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태양은 다 드러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것이 19번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20번 심판 저지먼트. 기억나죠? 이거 돈 받으려면 아주 띄엄띄엄 맞는다. 쉽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겁,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 영겁이란 말 들어보셨죠? 억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억겁. 뭐 하여튼 찰나의 반대가 영겁이거든요. 찰나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주 순간을 찰나라고 하잖아요. 찰나. 손가락을 탁 튕기는 뭐 이런 순간 정도. 근데 억겁이란 건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겁이라는 게 막 지구가 한번 생겨가지고 뭐죠? 다시 없어지고 생기고 이럴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지. 영겁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이 카드는 명왕성. 제가 이야기 행성 중에 뒤로 간다는 것은 지연된다. 하여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러잖아요. 수금지와 목담의 토부터는 다 지연되는 거예요. 천. 물론 이제 요즘은 명왕성은 행성의 위치로 그 지위를 상실된 건 아시죠? 명왕성 자체가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명왕성은 있으니까 토천의 명은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성부터.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면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판 거기 카드를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나팔 부는 거 있죠 천사.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 영혼의 목소리. 나팔 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카드는 뭔가를 깊게 연구하고 관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또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의 또 단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면 돈 문제로 관련되면 뭐라고 했어요? 받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받긴 받아도 띄엄띄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누군가를 죄와 용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받기도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쉽지 않다. 죽은 사람이 관해서 일어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죄와 용서, 뭐 속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카드상에 20번 카드가 나오는 사람들도요. 뭐 천도제 이런 걸 쓰잖아요. 천도제. 뭐 실제로 뭐 돈을 들여서 뭐 천도제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어디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요. 이렇게 자기 마음 수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카드 중에 내가 생일수가 20번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천사 나팔을 부는 카드가 있잖아요. 속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카드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잘못하면 내가 비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카드 20번 카드는 내가 남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비판당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자 존재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은 뭐냐?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다음에 나의 영혼의 목소리에 더욱더 눈을 뜬다. 나의 영혼의 목소리에 더욱더 눈을 뜬다. 다시요.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는 나의 영혼의 목소리에 더욱더 눈을 뜬다. 그럼 영혼의 목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내면의 소리다. 그렇죠. 마음의 소리.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계 우주 이걸 한번. 네. 뭐 붙잡아 썼어?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의 영혼의 목소리에 더욱더 눈을 뜬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이저의 마지막 21번 월드 카드. 자, 이 월드 카드죠? 이건 세계죠, 세계. 이제 월드라고도 하지만 세계 또는 우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주는 유니버스잖아요, 맞죠? 우주가 유니버스인 건 아시죠? 유니버스라고 해요. 우주인데 세계는 월드고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작은 비슷한 게 대학교에서 쓰는 게 뭐가? 유니버시티인데? 아 유니버시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유니버스가 우주고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유니버설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유니버시티도 이제 그런 그 다양한 걸 또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에서 연결돼 있어요. 영어를 알면 참 재밌어요. 이런 것도 공부할.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토성이에요. 토성이니까 지연이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카드는 그 자기를 자리를 박차고 그렇죠.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방시킴. 그냥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 한계를 인식하라고요. 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해라? 해방시켜라. 해방시킨다는 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안통수란 말 하잖아요.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있는 사람. 잠재. 네, 그렇죠. 잠재력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막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재주가 많아. 재주가 많은데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떤 거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그걸 잠재를 가두는 거예요. 잠재력.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밖으로 나오면 뭘 하겠어요? 자기 실현을 해. 당연하죠. 이 사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을 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또 이제 약간 어머니 카드이기도 한데, 대지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대지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카드를 보면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거기 여기 21번 카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약간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반. 그렇죠. 태반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카드를 남자가 만약에 21번이다 그러면 상당히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3번 카드가, 그 여왕 카드가 남자가 있다 해도 여성성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나온 21번 카드도 이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번 카드도. 그래서 대지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월을 견뎌온 상태라는 뜻도 있어. 세월을 견뎌온 상태.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나를 가두고 사셨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 나와. 그러면 막 눈물 흘리겠어, 안 흘리겠어? 나를 막 가둔 분들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그 세월을 견뎌온 그런 상태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카드. 인구의 세월. 그렇죠. 인구의 세월이죠. 인동초처럼. 그래서 이 카드의 존재 공식은 뭐냐? 우주는 자, 존재 공식 쓰세요. 우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다시, 우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이게 세계 우주 카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제공이 뭔지 알죠?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메이저 타로에 지금 제가 전에 이제 가르쳐 드린 것보다 좀 더 다를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시고, 여러분이 뭐 상담을 할 때 이거를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상담을 하라는 거지, 상담한 사람한테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쓰러지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상담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상담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뭐 여기 21번까지 뭐 못 적은 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질문해봐. 네? 뭐라고요? 질문해보라고. 아니, 질문하시면 되지.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